안녕하세요, 창식인입니다. 오늘은 사리곰탕 라면과 삼겹살을 이용해서 일본의 차슈 라면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럼 라면으로 라면 만들기 가보실까요? 먼저 차슈의 기본이 될 통삼겹을 준비해 줍니다. 원래 차슈는 통삼겹째로 만들지만 조리 방법이 너무 귀찮아서 오늘은 그냥 한입 크기로 썰어줬습니다. 오, 그거 샀어요? 아니요, 구독자님, 제가 이걸 사려고 산 건 아니고요. 이게 하다보니 네가 샀잖아, 네가 올렸잖아, 조용히 해. 뭐 아무튼 고기 손질이 끝났다면 다음엔 야채를 손질해 줄 건데요. 양파 반 개를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삐뚤빼뚤 대충 썰어주는 것처럼 보여도 나름 신경 써서 썰어주는 중입니다. 뭐요? 나 칼 있어요. 요즘 대파 가격이 금값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만큼만 넣어줄 겁니다. 진짜 내 월급벽은 다 오르네. 대파는 다 썰지 마시고 절반만 갈라주신 뒤에 안에 들어있는 심지를 빼주시고 한 방향으로 말아줍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말았더라? 전 좀 맞아야 해요. 땡땡땡. 아, 이렇게구나. 이렇게 대파를 말아서 썰어주시면 손쉽게 파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러가서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파채 만들어주면 멋있어 보이겠죠? 아, 같이 갈 친구가 없구나. 잠깐 눈물 좀 닦고 왔습니다. 차슈의 소스는 진간장 2숟갈, 맛술 1숟갈, 달달하게 올리고당도 1숟갈, 마지막으로 후추도 후추추 뿌려주시고 잘 섞어줍니다. 참 쉽죠? 이제 삼겹살 잘 굽는 법을 알아볼까요? 삼겹살은 특히나 지방이 많은 부위여서 아무리 요리 똥손이어도 쉽게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 점만 그만 알아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부러 태운 겁니다. 이렇게 태워주시면 마이야르 무야후 뭐 어떻게 된답니다. 그만큼 더 맛있어진다는 거겠죠? 대파 손질할 때 나온 심지를 잘게 잘라주셔서 삼겹살과 함께 볶아줍니다. 쉐킷쉐킷.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부어줍니다. 연기가 올라오는 게 산신령이라도 나올 것 같네요. 나도 금도끼 받고 싶다. 소스가 잘 눌러 붙을 수 있도록 졸여줍니다. 간장 타는 냄새가 올라오면 물을 소량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졸여줍니다. 완성된 차슈는 잠시 덜어주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팬으로 양파를 볶아줄 건데요. 양파도 삼겹살과 마찬가지로 살짝 태우는 느낌으로 볶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을음이 생겼을 때 물을 부어줍니다. 그럼 사리곰탕 입장. 사리곰탕 분말 스프와 야채 스프를 모두 넣어주시고 국물을 내줍니다. 국물이 뽀얗게 됐으면 이제 면을 넣고 끓여줍니다. 요리는 자신감입니다. 이제 플레이팅에는 어느 정도 소질이 생겼습니다. 국물을 넣어주신 뒤에 빼놓았던 차슈를 고명으로 올려줍니다. 채 썰어놓은 대파까지 올려주면 차슈 라멘이 완성됩니다. 오, 일단 비주얼은 합격. 그럼 한입 먹어볼까요? 우르륵 냠냠냠냠. 일본 라면 맛이 납니다. 졸라 맛있어요. 차슈도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국물도 한번 먹어봐야겠죠? 호로록. 뜨끈한 게 제법이네요. 오늘은 이렇게 사리곰탕 라면을 이용해서 차슈 라멘을 만들어 봤는데요. 은근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려워 보이는데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만들어 볼만 하니 꼭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창식인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500명 달성 기념으로 자취생의 필수템이라 할 수 있는 라면을 끓여볼까 합니다. 마침 이 신라면도 올해가 35주년이라고 하네요. 진짜 오래됐네.
이렇게 기쁜 날엔 쌈장과 삼겹살이 빠질 수가 없죠. 솔직히 이 정도면 광고 하나 찍... 아이 꺼져 이 상업 유튜버야. 먼저 대파를 이용해서 파채를 만들어 볼 겁니다. 파채 만들기 다들 어려우셨죠? 아니요. 맞습니다. 뭐든지 처음은 어려운 법이죠. 뭔 소리야? 다른 걸 누가 어려워한다고? 왜 이런 게 여기에 있지? 신기하네. 그래도 다 맞는 말이겠죠? 맞는 말. 아무튼 대파는 동그랗게 말아주시고 가늘게 채 썰어주시면 아주 손쉽게 파채가 완성됩니다. 이번엔 손을 안 더럽히고 마늘을 다져줄 건데요. 마늘을 한데 모아준 뒤 칼날로 눌러주시면 아주 손쉽게 마늘이 다져집니다. 어우 눈치 없게. 이번엔 삼겹살을 구워줄 겁니다. 라면에 들어갈 삼겹살은 기름이 쭉 빠질 때까지 센 불에서 바싹 익혀주시고 삼겹살이 모두 익었다면 몇 개 잠시 덜어줍니다. 고기를 굽고 나온 기름에 다진 마늘과 파채를 넣고 약불에서 볶아주시다가 고춧가루 한 숟갈과 쌈장 한 숟갈을 넣어준 뒤 다시 한번 쉐킷쉐킷 볶아줍니다. 이제 물 500ml를 넣고 본격적으로 건더기 스프와 라면 스프 반 개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을 넣고 각자의 면 취향에 맞게 삶아줍니다. 준비된 그릇에 라면과 국물을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바짝 구워준 삼겹살과 남은 파채를 올려주시면 삼겹살 쌈장라면 완성입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쌈장라면. 면과 파채 그리고 고기의 조합이 정말 훌륭합니다. 마치 캠핑장에 놀러와서 먹는 라면 느낌도 나고 좋네요. 창식이네처럼 묘하게 중독성 있는 이 국물도 깔끔하게 비워줍니다. 아 좋다. 안녕하세요, 창식이네입니다. 뭐야 이거?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장, 된장으로 된장라면을 끓여볼까 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된장은 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콩은 자연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연... 요리나. 그럼 그럴까요? 먼저 준비된 양파 반 개는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되게 못 쏘네. 이어서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대파도 대충 해동해 주신 뒤 뭉개지지 않게 썰릴 줄 알았습니다. 된장 1인분씩 소분해서 얼려놨던 대패삼겹도 반나절 정도 해동해서 바삭하게 구워줄 겁니다. 고기는 그 자체로 완벽한 재료지만 때로는 고기에서 나온 이 기름이 더 중요한 재료가 되곤 합니다. 바싹 익혀진 고기는 잠시 덜어주시고 고기가 품고 있던 기름에 손질해준 채소를 볶아 풍미를 높여줍니다. 고기의 기름이 저를 공격합니다. 이건 어떠냐? 고기 녀석. 책개인가? 채소들이 숨이 죽었다면 다진 마늘 한 숟갈을 넣어주시고 다시 채소들과 함께 볶아줍니다. 이제 된장을 넣어줄 차례입니다. 구수하고 담백한 우리네 된장. 어디갔어? 이렇게 된장이 부족할 때는 통을 흔들어서 벽면에 남아있는 된장을 한데 모아주시면 됩니다. 뭐요? 아무튼 초점이 나간 된장 한 숟갈과 고춧가루 한 숟갈을 넣고 약불로 볶아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 대충 이렇게 된장색이 쌈장색이 되었다면 물 500ml를 넣어주시고
이제 이 국물에 건더기와 라면 스프를 넣고 라면과 함께 끓여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이때 라면 스프는 건강을 위해 반만 넣어주셔야 하지만 조금 더 넣어야지. 라면 사리도 넣고 부스러기까지 털어줍니다. 아까 구워준 고기들도 몇 조각 넣어주시면 아마 국물이 더 담백해지겠죠. 왠지 라면과 잘 어울리는 냄비에 면을 담아주시고 그 위에 국물과 건더기를 부어줍니다. 바싹 구워준 고기까지 얹어주시면 된장라면 완성입니다. 이거 뭐야 이 자꾸. 자랑스러운 우리의 된장으로 만든 라면 한 그릇. 야무지게 올려준 고기와 면을 함께 먹어봅니다. 호로록. 구수한 된장 덕분인지 분명 술은 안 마셨지만 해장이 되는 이 느낌. 뜨끈한 된장찌개도 맛있지만 시골 감성 나는 된장라면도 맛있네요. 안녕하세요, 창식이네입니다. 벌써 10월이 절반이 지났네요. 10월은 저에게 의미가 많은 달입니다. 우선 제 생일이 10월이기도 하고 그게 다네요. 그래서 오늘은 생일도 기념할 겸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미역라면을 끓여볼까 합니다. 미역라면이 이미 시중에 아우 저리 치워. 이게 더 맛있단 말이야. 먼저 말린 미역 2숟갈을 물에 불려줍니다. 미역이 잘 불려지는 동안 이 손절구를 이용해서 건새우를 갈아줄 건데요. 마치 내가 타노스가 된 것처럼 새우를 박살내주다 보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건 새우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를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손수 새우를 갈아주시려는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믹서기를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새우도 다 갈아줬으니 다음은 대파 1개를 준비해주고 수고스럽겠지만 평소보다 더 잘게 채 썰어줍니다. 이런 수고스러움이 있기에 요리가 더 완벽해지고 눈도 맵고 주부습진도 생기는 거겠죠. 젠장. 이제 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둘러주고 방금 채 썰어준 대파로 파기름을 내줍니다. 어느 정도 맛있는 파향이 올라오면 물기를 빼준 미역과 제 손목을 갈아 넣은 새우 분말을 넣고 사이좋게 룰루랄라 볶아줍니다. 그리고 나선 고춧가루 2숟갈 반을 넣어준 뒤 약불로 볶아 다진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양이 늘었지? 아무래도 미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먹을 만큼만 덜고 남은 건 다음에 먹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라면을 끓여줄 건데요. 사실 이제 어려울 건 없습니다. 끓는 물에 스프 좀 털어놓고 다진 양념도 1숟갈 넣고 마지막으로 라면까지 끓여주면 끝이니까요. 라면이 쉽게 볼 수 있으니 면을 먼저 그릇에 담아주고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을 위에 끼얹어 주시면 생일맞이 미역라면 완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뭔지 아시나요? 일단 얜 아니고 아마 생일날 먹는 미역라면이겠죠? 미역과 새우가 주는 감칠맛에 청소기 마냥 라면을 흡입하다 보니 그새 절반이나 먹었네요. 이 아쉬움은 찬밥으로 달래줘야죠. 찬밥을 말아 한 입 크게 떠먹어주면 또 어디 갔지? 순식간에 절반이 사라질 만큼 맛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창식이네입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는 이 진라면으로 조금 특별한 라면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잠깐만, 근데 이거 진순이잖아. 불쾌해.
역시 라면은 매운맛이죠. 아 이쁘다. 먼저 라면에 빠질 수 없는 재료인 대파 1개를 가늘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를 다 썰어줬다면 다음엔 자취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소세지를 3개 정도 준비해줍니다. 성인의 소세지 일일 권장량은 3개 정도라는 권위 있는 연구 결과 따윈 없지만 왠지 그랬으면 좋겠다. 육수용으로 쓸 소세지 1개만 밑장을 빼주고 토핑으로 올라갈 나머지 2개는 칼빵을 내줍니다. 밑장 빼기 한 소세지는 대충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팬에 기름을 둘러준 뒤 칼빵을 넣은 소세지부터 구워줍니다. 소세지는 돼지고기 함유량이 많을수록 맛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도 알고만 있기로 하고 그냥 셀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샀습니다. 잘 구워진 소세지는 덜어주고 이번엔 잘라놓은 소세지로 육수를 내줄 겁니다. 제 MBTI는 ENFJ로 적극적이고 사교성이 풍부하며 물이 끓기 전에 라면 스프부터 넣어줍니다. 시간이 지나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라면을 넣어줍니다. 부스러기도 넣어줍니다. 깜빡 잊고 있었던 대파도 뒤늦게 투입해주면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지만 꼬들한 면발을 만들어주기 위해 면을 넣었다 뺐다 해줍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신 분들은 뭐야 그냥 소세지 대파라면이잖아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국물까지 따라줍니다. 그럼 다음엔 고명용 소세지를 대충 올려주고 러시아 다대기 마요네즈까지 뿌려주면 러시아식 마요라면 완성입니다. 아유 뭐야 누가 자꾸 갖다 놓는 거야? 보기만 해도 혈관이 꽉 막힐 것 같은 고칼로리 마요라면. 느끼할 것 같지만 느끼합니다. 하지만 맛있게 느끼합니다. 추운 러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부족한 열량을 얻기 위해 그들만의 환경에 맞는 고열량의 레시피로 라면을 끓였다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는 왜 이걸 먹고 요리의 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맛있게 만들어 먹기만 하면 되죠. 어쨌든 저는 이거 다 먹고 밖에서 줄넘기라도 하고 와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러시아어로 빠까.